이어서 두 번째 시장 중개 모델입니다. 시장 중개 모델은 3번의 시장 연계 모델, 앞으로 설명할 거가 유사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대상인 소규모 생산자에게 제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에코만 산골 유식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금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 있는 견학을 갔는데 놀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이유식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유식이 아니고 영양식 뭐 이런 형태로서 아이들에서 어르신한테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지역 농가에서 수미한 농산물을 이유식으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한번 조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 기업으로는 필리핀의 부석 마케팅 협동조합이 있는데 화산 폭발로 인해 치마 농업인 에이타 부족에게 부석을 구매해 청바지 의류업체에 판매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심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기업과 지역 모델에는 대상 집단이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시장 사회적 기업이 중간에서 대상 기업과 시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시장 연계 모델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특정 집단과 외부 시장과의 거래관계를 촉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주된 수입이 되는 거죠. 현재는 콘텐츠 제작, 크라우딩 펀딩들로 확대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생각나눔소라가 있다는 지역령과 지역계층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관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건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은 조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짐바브웨 파이토 트레이드 아프리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남부의 빈곤층들에게 천연 제품에 대한 필요한 수집, 재배한 원자재를 구매해서 일반 기업에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확보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고용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는 내가 또 고용노동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모델은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되는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정 집단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심리상담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베어베트 컴퍼니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해 인쇄물, 커피, 쿠키 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디바이드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정보 격차 데이터를 지뢰 피해자, 확대 여성, 고아에게 교육훈련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아웃소싱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고용 모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안에 대상 집단들이 들어와 있는, 지푸라기도 어떻게 보면 고용 모델은 아닌데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모델을 고민했어요. 왜? 그러니까 시설에서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친구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고민에서 자립 공동체에서 자립 지원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서비스 이용료 모델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등을 상품화하고 이용료를 책정해 개인, 기업, 지역사회 등의 지불자 집단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게 됩니다. 의료, 교육 분야 같은
특정 분야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앞에서 설명을 했나? 세어하우스 우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 공간을 개발해서 청년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영국 런던에 소개한 브릿지바 앤 브리스톨 가 있는데, 노숙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한 뒤 실제 음식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러니까 노인 요양보호 사업, 노인 주간보호 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도 있고요.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받기도 하고, 이게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조금 방식이 있는데, 서비스 이용료 방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이 이제 병원에 어, 그 뭐라고 하죠? 간병인 형태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놔놓고 찾아오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까 간병인 제도 간병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우리 기업만에 가지는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도 마찬가지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런 형태도 다 이제 정부의 보조금,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수가 형태로 받는 형태도 있겠지만, 어,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그렇게 되면 뭐라 가격 자체가 조금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주간보호 이렇게 주간보호도 있고 시설 입소 이런 거 있는데요. 노블 카운티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은 저소득층 시장 모델입니다. 저소득층 시장 모델은 이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비스 이용 모델과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 거죠. 특정 집단에게 건강, 교육, 삶의 질이나 기회를 증진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특히 제3국가들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예방접종, 처방약, 안과수술 이런 것들이고요. 건강과 위생제품, 유틸리티 서비스, 전기, 바이오 패스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기타 유료 서비스를 저소득층을 고객 대상으로 삼아 판매하는 모델. 근데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 가격을 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매칭 펀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는데 했을 때 폐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이 고가에 매입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입은 먼저 하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기도 했던 부분인 거죠. 모든 기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인데,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바이맘이 있고, 국내와 제3국가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연료 지원의 한계를 넘는 반영구적인 난방 텐트를 제작,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인도의 스코족 재단이 있고, 일할 때 필요한 돋보기 안경을 인도인 중 오직 0.2%만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이 돋보기 안경을 판매하는 것이 주력 상품이다. 그러면 일단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어, 펀딩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부분이 적극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서비스 보조금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보조금 사업에 한다면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의 영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보조금 모델은 외부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국내 기업은 AUD,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기업은 브라질의 국가농업협동조합 연합이 있고, 여기에는 어린이, 성인, 지역사회 활동가의 문명대치 교육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서비스 보조금을 받아서 고용을 조금 더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다수 사회복지 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에서 그러니까 법인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같이 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운영 주체가 처음에는 뭐 그냥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갔다가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할 때는 정부 보조금만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후원금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보조금에 대한, 아니면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경영 공시를 통해서 오픈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후원금이나 사회적 공헌을 지자체에 이제 검증을 통해서 하고 1년에 한 번 공개하면 되는데요. 이걸 또 한 번 법인이 그것도 회계사에 검증을 거친 이렇게 하는 부분. 이제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회계사를 통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이 수익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자본장식 상태로 가는 이런 형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용료 모델하고 보조금 모델의 그러니까 발전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용료 모델의 핵심은 서비스의 질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 서비스 질도 그러니까 필요하겠지만 질보다는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조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저소득층 우선 이런 것들이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는 조직 지원 모델입니다. 조직 지원 모델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조직인 비영리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보조조직의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모조직의 재정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설명 다 하고 나중에 막판은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외부의 시장, 기업,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고 기업 활동을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분리해 경제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델로서 7번의 7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비스 보조금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 보면 아름다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요. 자원의 재순환을 위해 물품 기부와 재사용 나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가게가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모금의 바보의 나눔과 함께 외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제 자회사 개념인 아름다운 가게라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물품 재활용이겠죠. 재활용의 부분을 조금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다양화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 기업에는 과테말라의 파라라 살루드라는 부분이 있으며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마을의 약국 체인을 운영해 총 43개 마을에 지속적인 의료와 의료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을에 가게가 없는 마을이 뭐 인구 소멸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도요마을, 김해 이제 도요마을에 들어가도 없어요. 매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에서 분여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매점을 운영해 보겠다는 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비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아동복지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리사업, 그러니까 외부의 아까 얘기했던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정성과 그러니까 실험성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죠.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위험성을 가진 사업들은 여기서 하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쪽에 아이디어라고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왜? 저는 어, 그러니까 영리 쪽의 사업이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직이었고 지금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지푸라기 프로젝트가 보호종료 아동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해보겠다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육성 사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논의하고 멘토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뭔가가 있어야 보여주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게 조금 제가 홀깃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메인 같이 되어버렸는데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초반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뭐 모두 투어든 하나 투어든 가맹점이 되어서 활동하는 게 낫겠느냐. 주변에 저희보다 늦게 한 뭐 회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당초로 고민했던 경험을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력 파트너 뭐 이런 형태의 부분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한데 지금도 이제 뭐 저도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내외 여행만 가능한데 종합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급 정해 그리고 조합원 정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은 확보했고 그래서 종합 여행은 등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숙박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의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직의 지원, 그러니까 수익이 만들어져야 조직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저한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 활동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어,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모험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모험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한 숙박 사업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뭐 저희는 여기도 속하겠고 앞에 여러 가지가 속하는데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협동조합 모델은 시장 정보, 기술 지원, 집단 판매, 대량 구매, 조합원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외부 시장 접근을 지원해 조합 서비스를 받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지프라 협동조합을 만들 때 고민이 여기에 있었어요. 왜? 청년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들이 퇴소한 이후에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이 그런 거죠. 조합원으로 상황보다는 어, 퇴소 이후에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데 고민이 방점이 찍혔어요. 왜? 언론상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켜보는 것도 그랬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에서 나가고 자립할 때뭐 그리 뭐 많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비용 통장의 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자립 정착금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퇴소 후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비도 일정 정도 나오게 되는 유예가 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뭐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돈으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통장에 이제 후원금이든 이렇게 모여있던 돈을 이제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면 6개월, 1년 안에 다시 수급자로 모든 이제 여력이 없는 거죠. 보통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호 종료, 그러니까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이제 이렇게 실패해 버리면 수급자에서 그러니까 탈출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공동체가 저희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은 스탬피플 협동조합이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와 기획자가 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콘텐츠가 필요한 기업, 기관을 연계 제작해줌으로써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미국의 E가 있으며 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으로 일반 구매자가 시장에서 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0.45달러 또는 0.60달러에 구매하는 것에 비해 이는 일반 커피 원두도 아닌 유기농 인정 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1.26달러 또는 1.41달러에 구매하여 실제 판매자에게 수익을 더 배분한 공정한 무역을 이끌어가는 형태의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모델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성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자료실에 그러니까 지금 PDF 파일로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듯이 문제는 한 문제 냈고요. 문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PDF 파일에 그리고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좀 현실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사회적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일단 개인적 의견이 중요하다. 근데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뭐 한 번 정도 더 수업을 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조사, 이것도 발표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책에 있는 교재 뭐 기업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기업들이었어요. 지금 뭐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 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건너뛰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